로스앤젤레스 북쪽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결국 인근 주택가에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데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감독과 동료 선수들의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각 지역 정부들이 연방 이민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집단 소송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민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유학생과 주재원,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결국 인근 주택가에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풍이 더해지면서 진화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1시 25분쯤 로스앤젤레스와 벤츄라 카운티를 잇는 캐스테이크 산악지대에서 산불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확산되기 알맞은 조건에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Flames started back of this house and they wrapped all the way around 180 degrees on that ridge, all simultaneous.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5,370여 에이커가 전소됐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400여 명과 헬리콥터가 투입돼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과 인접한 주택 700여 채와 2,500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발효됐고 인근 주민 14,000여 명에게는 대피 경보가 전달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소방당국의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올해 초 발생한 초대형 산불처럼 모든 것을 앗아갔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If it wasn't for these CAL FIRE men, we would have lost everything. We were here all night. 화재 이틀째인 오늘 오후 기준 진화율은 25%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높은 기온과 강풍이 지속되고 있어 주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언제라도 추가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데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구단 미디어 세션에서는 감독과 동료들이 전술적 활용과 기대감을 직접 밝혔습니다. 분데스리가 시절 팀은 달랐지만 맞대결을 펼친 경험이 있는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그는 손흥민을 공격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표현했습니다. Our attackers have the freedom to interchange, and we actually we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our game. I will need to see it in training to figure out what's best for the club.
특히 손흥민의 중앙 기용 가능성도 열어두며 가장 중요한 건 골을 넣는 것이라며 전술적 실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We have had Denis through the middle this year as well, and I am open to everything. The only thing that's important is that we continue to score goals. 함께 토트넘에서 8년을 뛴 골키퍼 요리스는 손흥민의 합류에 대해 마치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 new chapter with a different jersey, but with the same ambition, same motivation. On his own, he doesn't need anybody. When he decides to go 1v1 and he can make the difference at any moment. Sonny has personality, he has character. He was the captain for Spurs the last 2 years. He's been the captain for so many years for his country. So he knows what is responsibility, he knows what is ambition. 요리스는 또 MLS의 경기 스타일이 손흥민에게 잘 맞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Also, when you look at the characteristic of the league, there is a lot of space to explore. And when you look at his ability to take the space, to run into the space, is going to be really interesting to see. LAFC의 공격 퍼즐, 마지막 조각인 손흥민 선수가 곧 합류합니다. 그의 존재가 전술을 어떻게 완성시킬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어제 베벌리 힐스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급습 작전을 펼쳐 조경업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폭스 10일에 따르면 아이스 체포 작전 중 한 조경업자가 요원들이 쏜 테이저건과 페퍼 스프레이에 맞은 후 체포됐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조경업자인 남성을 도로 한복판에서 제압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조경업자를 목표로 한 작전 같았다며 체포된 남성은 눈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조경업자에게 테이저건과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자 주민들은 반항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가족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을 체포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이스 요원들은 체포된 조경업자가 심각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가주 여러 로컬 정부가 연방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에 제동을 거는 집단 소송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과 지역사회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LA를 중심으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국경 세관보호국 CBP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파사데나, 산타모니카 등 13개 도시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차량 세차장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단속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종과 언어만을 근거로 시민권자까지 체포 구금한 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LA 연방법원은 이미 이 단속 방식에 대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금지 명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무차별 단속에 연방 민주당 소속 의원 49명은 4살 암 환자 아동 추방 시도, 유학생 체포, 시민권자 장시간 구금 등 여러 사례를 지적하며 감독기관에 전면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가 무차별 단속을 지속하고 있는 아이스와 국경수비대 예산 1,700억 달러를 승인해 단속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정치적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 발급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없이 발급 가능했던 기존의 면제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유학생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오는 9월 2일부터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들에 대한 인터뷰 면제를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드롭박스 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반드시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비자는 F1 유학생 비자, H1B 전문직 취업 비자, L1 주재원 비자 등입니다. 9월 2일 이후 모든 예약건은 인터뷰가 필수이며 기존의 면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경우에도 인터뷰 예약으로 변경됩니다. 국무부는 또 인터뷰 면제 연령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14세 미만과 80세 이상 신청자들도 이제는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터뷰 예약 대기 시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비자 신청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교 및 공무 목적의 비자 신청자, 멕시코 국경 통행카드 또는 B1, B2 비자 갱신 신청자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된 지 12개월 이내이며 최초 발급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인터뷰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비자 신청은 반드시 거주국이나 국적국에서 이뤄져야 하고 과거 비자 거절 이력이 없어야 하며 영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전문 이민 변호사나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60개국에 고율 관세를 일제히 부과하며 글로벌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관세율은 한국 15%를 비롯해 EU 20%, 일본 24%, 중국은 34에서 54%,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은 40에서 5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교역국들은 실질적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 급등, 수출, 내수 동반 위축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라오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할 전망이며 중국은 대미 수출 급감으로 내수 진작책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50%의 관세가 부과된 브라질 정부는 국영개발은행이 관리하는 55억 달러 규모의 수출 보증기금을 활용해 피해 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39%의 관세가 부과된 스위스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상할 방침입니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스위스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단축 근로보상제도 신청 기간을 현재 최장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 일부 무역 상대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끌어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15%의 관세율이 아닌 품목별 관세율 27.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다변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빌리 롱 국세청장을 취임 2개월 만에 해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롱 국세청장을 해임했다고 전했는데 해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됐으며 지난 6월 상원 인준을 통과한 후 취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롱이 외국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임 국세청장으로 누가 발탁될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세청장 대행직을 겸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계 입문 전 경매사로 활동했던 롱은 세금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었고 하원 의원 시절 국세청 폐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지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세청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이민자 추방을 위한 지원, 대학들의 세금 면제에 대한 조사 등 트럼프 대통령 주요 국정 의제에 국세청을 활용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다음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푸틴을 만날 거라며 휴전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양측 간의 영토 문제가 협상 중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다음 주 후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곧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주고받은 휴전 조건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영토 문제를 협상 중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휴전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회담 성사를 낙관했습니다. It's actually nothing easy. It's very complicated, but we're going to get some back. We're going to get some switched.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to the betterment of both.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한 협상 결과도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인정 문제를 핵심 의제로 현재 휴전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영토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터라 반발도 예상됩니다. 회담 장소로는 헝가리와 스위스, 이탈리아, 로마, 아랍에미리트 등이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이어가면서 자국과 유럽의 입장이 협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Продовжуємо активну нашу переговорну роботу з партнерами, щоб була спільна позиція заради надійного миру для України. Дійсно реального миру.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인도 등 우방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며 서방을 상대로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증이 이미 충분한 혐의를 위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20여 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청구서 150여 쪽, 2차 60여 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입니다. 김 여사가 관여한 증거가 있는 핵심 혐의만 추려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장에 담은 세 혐의는 물증이 다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 여사 전화 녹음에서 조작을 인지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8억여 원을 김 여사의 범행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이야기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에선 건진법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큰 거라서 놀라셨다고 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도 관여하셨나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천만 원대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인척 집에서 나타났는데 특검팀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봅니다. 목걸이 출처도 지인에게 빌렸다, 모조품이다, 모친 선물이다 등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도 체포도 거부하고 있어 김 여사마저 두문불출하면 수사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이 탑승 인원 제한 없이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종료될 전망입니다. 클린에어 차량 CAV 스티커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환경 친화 차량 보급 확대와 혼잡한 프리웨이의 연료 소비,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 차원에서 HOV 차선 사용을 허용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의회가 승인한 연장 기한이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프로그램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운전자들은 프로그램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을 따를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신의 커피라 불리는 파나마 게이샤 커피 원두가 국제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파나마 관광청은 어제 파나마 스페셜티 커피 협회 주관으로 열린 더 베스트 오브 파나마 커피 경매에서 오늘 새로운 국제 기록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인공은 치리키주 보케테에 있는 라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내놓은 워시드 게이샤 커피. 게이샤 커피는 1kg당 3204달러에 아랍에미리트 소재 줄리스 커피에 낙찰됐다고 파나마 관광청이 밝혔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기록된 역대 최고가인 1,103달러를 3배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커피를 만약 소비자들이 실제 마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잔당 약 700달러 이상의 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의 구매자들이 참가했다고 연합뉴스와 일간 라프렌사 파나마는 보도했습니다. 게이샤 커피는 해발 1650m에서 1900m 높이의 엘베로 농장에서 수확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하루 떨어지고 하루 엇갈리고 사흘이나 오른 이번 주를 6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는데요. 기술주들의 두드러진 강세에 힘입은 내스닥은 이번 주 무려 3.8%나 폭등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S&P 500의 상승폭은 2.4%에 달한 반면 또다시 뒤처진 다우존스는 1.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수 간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모습인데요. 어제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요동쳤던 투자 심리는 오늘 거의 흔들림 없이 매수 심리가 자극된 상태를 유지하는 완전히 반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내는 포모 현상은 기술주들에 집중된 패닉바잉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6종목은 모두 오르는 데 성공했고 내스닥과 S&P 500이 다음 주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칠 확률은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매년 이어지는 로스앤젤레스 산불. 올해 초 대형 산불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불길이 하루빨리 진압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